지난주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에서 삭감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당내 혼란이 빚어지자 지역에선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순정축협에 대해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여 명으로 이뤄진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각종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에서 4인 기준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25만 8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2만 2천 원 선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2일 새벽 4시 50분쯤 부안군 위도항 인근해역에서 승선원 4명을 태운 어선이 자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난주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국회 예산심사에서 정부에서 삭감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당내 혼란이 빚어지자 지역에선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장날을 맞은 전통시장 앞입니다. 한가위 넉넉한 인심이 묻어나야 할 곳에 시민들의 호소와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라! 새만금과 밀접한 김제에서 정부의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범시민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78%나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삭발을 단행한 지 나흘 만에 이릅니다. 새만금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려 32년이란 세월을 질질 끌어왔습니다. 이번 새만금 사업을 하지 마라. 전북, 김제, 부안, 군산은 다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30년 넘게 오매불망 새만금의 성공을 기다려온 전북 도민들. 이제야 발동이 걸린 사업이 또다시 중단되지는 않을까 연일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물론 최근 전북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도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기본 계획까지 이렇게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이 거의 전북의 미래와 공존 안 하겠다. 하지만 이랬던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사퇴했고 당내에선 당 지도부도 사퇴하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혼란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새만금 관련 예산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도민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산업부는 털릴 거 털려야 돼. 무조건 반성하는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게다가 여야 대립의 골까지 깊어져 전국 경색으로 이어진다면 전북 특별자치도법 개정 등 도내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순정축협에 대해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북지방고용노동청은 10여 명으로 이뤄진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22일부터 순정축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순정축협 조합장이 신발을 이용해 40대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순정축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북 지역에서 4인 기준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25만 8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18일에서 19일 이틀간 전통시장 3곳과 백화점 1곳, 대형마트 5곳 등 모두 24곳에서 올해 추석 상차림 비용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제수용품 평균 구입 비용은 25만 8,412원으로 전년 25만 7,165원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42만 6천 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형마트 26만 2천 원, 중소형마트 25만 3천 원, 전통시장 22만 2천 원 순이었습니다. 22일 새벽 4시 50분쯤 부안군 위도항 인근 해역에서 승선원 4명을 태운 어선이 자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부안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구조대, 위도파출소를 급파해 다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암초에 얹힌 2.99톤 선박을 떼어내는 2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조업을 위해 격포항에서 출항했다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방향을 잃은 것 같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22일 아침 8시 50분쯤 김제시 금산면에 한 농로를 지나던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지게차에 사람이 깔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지게차의 목과 등 부분이 깔려 심정지 상태인 50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지게차가 전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가 묻어나는 것들에는 음식과 명소 등 다양한데요. 특히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사투리는 그곳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곤 합니다. 걸쭉한 사투리가 매력인 전라도에서는 전남과 전북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송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시방 뭐시여? 맞다 겁나게 많네. 아따 시끄러운 거게 한지하겠네. 음에 된 거 그냥 오만 삭신이 나빠 죽겠어. 말도 말고 아이고 쪽팔려 죽겠어 나가. 구수한 어휘와 정겨운 억양이 특징인 전라도. 때때로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전라도 사투리가 인물의 현실감을 부여하고 극의 몰입감을 더해 눈길을 사로잡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전라도 사투리에서도 전남과 전북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현지인이 쓰는 전남과 전북의 사투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다냐? 밥 먹었냐? 뭐더냐 밥 먹었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야 어떻게 살았냐? 소식이 없어서 겁나 답답했단께. 잘 지냈냐? 소식이 없어서 그냥 답답해 죽을 뻔했다. 전남에서는 말의 높낮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전북에서는 말끝이 늘어지는 듯한데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전주 사투리에는 말끝에 겨와 디, 잉을 붙이면 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주로 어미가 늘어지는 조사가 붙는다는 거죠. 전문가는 이 같은 차이가 지리적 조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끝이 늘어지는 전북 사투리의 특징은 인접한 충청도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남에서 북쪽에 위치한 담양과 장성 등의 경우 전북과 유사하고 남쪽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북 지역과는 다른 억양과 말투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은 사람이 이렇게 옮겨요. 전염병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교류하면 비슷해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라서 그 이웃한 말하고는 비슷하게 마련이죠. 전라남도에서도 북쪽 사람들, 담양이나 장성은 또 비슷하게 좀 느려요. 예. 전문가는 전남 동부권에서도 억양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교류를 막는 것이 옛날에는 큰 산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교류를 막아요.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산악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쪽에 산이 많거든요. 경상도나 함경도나 강원도나 전라도 안에서도 동쪽에 산이 많아요. 지리산 쪽으로 해서. 곳곳에 산이 위치한 우리나라의 특징상 서쪽보다 동쪽 지역에서 방언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광양과 구례에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마을마다 전해지는 방언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고유의 색을 간직한 전라도 사투리. 전남 강진에서는 이를 주제로 한 박물관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로 와보랑께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지역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자리했는데요. 소박함을 간직한 골동품부터 한글 관련 옛 서적 등까지 약 2,500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30년 전 문을 연 김성우 관장은 직장 생활 당시 전라도 출신 동료로부터 사투리에 대한 영감을 받은 뒤 관련 자료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물건을 모으다 보니까는 그 사투리 안에서 살아오는 모습을 다 느낄 수 있고 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그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거 한번 못 해볼까 하면서 책상 옆에다 공책 하나 딱 달아놓고 사투리 어휘 있잖아요. 단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적기 시작했어요. 박물관 곳곳에 배치된 사투리를 활용한 독특한 작품도 이 공간만의 특별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이 그림들은 김 관장이 직접 그린 작품으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퍼즐을 맞추는 듯한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줄임말과 외래어 등으로 다양해진 오늘날의 언어 생활 가운데 고유의 가치를 뽐내며 전해지는 사투리. 오는 10월 9일이면 훈민정음이 세상에 탄생한 날인 한글날인데요. 인연이 참 긴 땅이.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는 의미의 전라도 사투리 귀니따와 같이 일상 속 정겨운 우리말의 가치와 재미를 되새겨 한글날의 의미를 더해가는 건 어떨까요?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제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는데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3명을 제외할 때 민주당 내부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극심한 갈등 속 민주당 내 신당 창당이 이뤄질 수도 있고 총선 공천 눈치를 보는 의원들의 무더기 이탈도 우려된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전북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이 대표를 믿고 따르던 의원들과 중립을 지키는 의원, 이 대표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따랐던 의원들은 총선 공천 계산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한명숙 의원 대표 발의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안을 채택하고 새만금 국책 사업을 정상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남원시의회는 새만금 사업은 단순히 전북의 지역 사업이 아니라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국책 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잼버의 파행에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한 것도 모자라 새만금 사업의 SOC 사업의 대폭 삭감을 단행하는 정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현기 보안군 의원이 20일 폐회한 제34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세 수익 감소에 따른 지방 교부세 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교부세가 전년보다 최대 318억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8월 말 기준 23억 5천만 원 가까이 체납된 지방세를 과감히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다음 연도 2월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18.7% 증가하고 불용액이 327억 원이라며 예산의 집행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출 항목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 혁신과 사업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소모성, 낭비성 예산과 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순창군의 국내 소프트 테니스 팀은 물론 해외 대표팀들의 전지훈련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9월 필리핀 소프트 테니스 팀이 순창군을 방문해 스포츠 교류 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 3월에도 전력 강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 소프트 테니스계에서는 순창군의 소프트 테니스 전지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며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팀 전지훈련 참가 요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인도, 동티모르 등 4개국이 전지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